사드 배치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킨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은요, 사드는 한국에 오지만 그 사드 너머에 있는 미국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거는 북한 미사일 대비용이지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국내용이지 중국에서는 믿지 않는 거지요. 말하자면 중국은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략적 균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경쟁 시대에 이른바 전략적 균형, 이건 뭐냐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죠. 한 5천 개씩. 중국도 한 200여 개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갖다 놓은 사드가 중국의 이 핵무기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강대국끼리는 내가 핵으로 공격하면 상대방도 나를 핵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확실하게 파괴된다. 이것을 상호 확증 파괴, 영어로 말하면 MAD, mad, 미친 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 M은 mutual이라는 뜻이고 A는 assured, 확인된, 확증된, D는 destruction, 파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공포의 균형이거든요. 공포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누군가 어떤 적국을, 가상 적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반면 그 상대국이 예컨대 중국이 거기에 보복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한국에 배치된 거니까 중국 최고 지도부, 최고 지도자가 이건 한국의 방어 수요를 넘는다. 이것은 세계의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을 깬 거다. 이렇게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설명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몰랐다면 이 정부가 너무나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국민을 속이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직접 성주를 방문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성주 국민들이 직접 만나 뵈니 분위기가 어떠시던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정혜림 씨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한 할머니가 그러세요. 인터넷으로 사드를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서 정보를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주 군민들께서 사실 7월 8일, 7월 13일 발표 전에 사드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막상 성주로 결정이 되니까 이제 정말 날벼락이지요. 그리고 한꺼풀 벗겨서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학습하시는 거예요. 플래카드, 현수막이 천지에 붙어 있는데 아마 수백 수천 개가 걸려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현수막이 그거였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없다. 그러니까 성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 사드가 왜 필요하냐 이제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하시는 건데요. 성주의 이익 침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익의 해가 된다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4만 5천 군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저항하는 모습이 이거 정부가 너무 성주를 쉽게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토론회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제일 박수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성주 참외, 우리가 먹는 참외 7할을 성주에서 생산하는데 이 성주 참외를 경부선 외관역에서 싣고 그 기차로 성주 참외를 압록강 건너서 두만강 건너서 만주에 가서도 팔고 시베리아, 또 중앙아시아
유럽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 그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평화 통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좀 전적으로 공감하시더라고요. 사실 또 우려되는 지점이 중국의 경제 보복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이런 지점인데요. 중국이 경제 보복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WTO 세계무역기구의 가입국이고 또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이른바 세계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재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와 관련해서 핵심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규정하는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요. 마늘 파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4, 15년 전이죠. 2002년, 2000년. 그때 우리나라에 마늘 툭년이 들어서 마늘값이 떨어졌어요. 폭락했어요. 근데 당시 중국에서 깐 마늘을 1,000만 불어치, 100억 원어치 해마다 수입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깐 마늘 1,000만 불어치를 막았어요. 관세를 300% 올렸어요. 관세가 30%였는데 그걸 300%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마늘이 이제 못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중국의 마늘 농사 짓던 농민들이 몇 명 자살했어요. 중국 정부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 씌우는 그 비닐, 한국산 비닐을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추가 조치로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 5억 불어치를 그때 팔았거든요. 5천억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우리가 항복하고 만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정확하게 지금 한중 간의 무역 규모는 10배가 커졌습니다. 3천억 불 규모에 달하거든요. 한중 간의 무역 규모가. 그리고 우리가 무역해서 수출해서 또 수입하고 수출해서 버는 제일 중요한 흑자가 중국에서 나는 흑자거든요. 이런 그 핵심적인 국익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이렇게 한국과 중국과의 이 관계는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보다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 전에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재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7월 8일 전에는 북핵 제재 국면이었어요. 7월 8일 이후에는 국제사회가 사드 국면으로 넘어갔어요. 자, 북핵 제재 국면에서는 쉽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5대1 국면이었어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6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 6나라 중에서 5나라가 북핵에 반대해요. 북한만 빼놓고. 사드 국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3대3이 됐어요. 북중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미일 동맹의 천병으로 맨 앞장섰단 말이에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유사동맹이 된 거란 말이죠.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일본이잖아요. 왜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자,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이 형성되면 이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헌법도 고쳐서 군대도 보유하고 전쟁할 권한도 갖게 되고 이제 군사 대국으로 자라게 되는 발판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한미일 모여서 하와이에서 6월달에 미사일 방어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생각하기에 또 실제 미일 동맹이 상위 동맹이에요.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 한미 동맹은 그 하위 동맹이에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한국의 강요들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드를 배치해도 한미일, 북중로 이 3대3 대결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그렇게 보는 건 낡은 사고입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을 보면서 저걸 말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정직합니다. 이 정부는 저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정말 말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결국 2500년 전에 공자가 말씀한 족병, 족식, 족신, 군대와 식량과 신뢰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신뢰라고 했잖아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저는 진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앙. 사드 배치 문제가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남북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도 정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또 남북 관계 경색됐을 때 이걸 또 풀어냈던 전직 통일부 장관이시기도 한데요. 이 현 국면에서 해법이 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 사드 말고 무슨 대안 있는지 얘기해봐라.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사드 배치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묻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죠. 10년 전에 제가 통일부 장관이었고 NSC 위원장이었어요. 어떤 해법을 한국 정부가 만들어냈느냐. 그때도 미사일 문제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공동성명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한국 정부가 주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다. 2번,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 3번,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왜 해법이 없습니까? 그런 노력을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정부예요. 그냥 압박하면, 제재하면 무너진다. 그러면 흡수 통일할 수 있다. 통일 대박이다. 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결국 국민을, 국가를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봅니다. 지금 해법은요, 추가 악화 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서 성찰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미칠 파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남북 통로를 터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남과 북이 당사자입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의 수렁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까?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남과 북의 통로를 터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남북 간의 핵 문제 얘기 못합니까? 10년 전에 했는데 2005년 9.19 석 달 전에 2005년 6월 6일로 평양에 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토론했습니다. 그중에 1시간 반이 핵 포기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육자회담이 재개되고 그 연장에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자, 지금 지난 1월 달에 북한 핵실험, 2월 달에 미사일 발사 이후에 UN 제재 결의가 통과됐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UN 제재 2270호. 그래서 다 끊었지 않습니까? 다 끊었는데 그 UN 제재 2270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북핵 문제는 2005년 9.19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걸 되살릴 수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9.19를 되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정부의 어떤 당국자도 없었습니다. 9.19의 구자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해법의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재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한미소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미군의 배치는 뭐 병력이든 무기든 상호 합의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사드는 전략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 자체로 그 성능을 넘어서서 무기 자체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갖고 있느냐, 보유했느냐,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핵무기 같은 거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행 협정이 필요합니다. 한미 양국 간에. 그리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죠. 자, 사드 배치로 미칠 파장이 우리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데 그것이 2016년 한 해에 머무르지 않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뒤에도 우리 아들, 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지만 국회의 동의 없이 내 권한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야당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야3당이 같이 공조를 해야만 국회 동의 절차가 좀 치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로 제1야당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 야당이 없어요. 야당이라는 건 제1야당을 의미합니다. 또 언론이 없어요. 자,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이 언제 시시콜콜 공부해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합니까? 야당이 핵심을 정리해줘야죠. 근데 제1야당이 우리 입장 없다. 지금요, 미국 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한 예산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국민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론, 여론, 우리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판가름을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1야당이 저렇게 우리는 사실상 찬성 의견을 처음에 밝혔는데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당대회 끝나면 지금 나와 있는 이른바 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8월 말 되면 입장이 다시 정리되겠지만 이 8월 한 달이 너무 중요하지요. 아까 국민 여론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 여론도 지금 찬반이 굉장히 팽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요? 마지막 해법은요. 국회의 국회와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고집한다고 돌파될 일이 아닙니다. 성주 군민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어떻게 러시아를 설득해내겠습니까?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연초만 해도 사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배 높았어요. 60대 30. 모르기도 하지만 아직 배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 뭐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한꺼풀만 벗겨서 이게 사드가 뭔가를 알게 되면 이걸 찬성할 사람은 소수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란드에서도요 2008년도에 미국과 폴란드 외무장관이 MD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가 폴란드 의회가 이것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무산된 일도 있습니다.